어제는 오르고 오늘은 내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. 멀리서 보겠습니다.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빅픽처 그려보는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미국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 가지 변수들 좀 점검해 보면서 시장 앞으로의 방향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이번 주에 주요 점검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현지 시간으로 24일은 11월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는 그런 날이죠. 그리고 또 같은 날,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이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연준이 좀 금리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아침에 연준 의장을 지명했던 그런 내용도 이번 주에 나올 내용들이었는데, 요 한 가지는 지금 나온 상태고요. 또 사회복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정치적인 일정도 있고요. 현지 시간 25일은 추수감사절 휴장이고 그 다음날은 반장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수요일 정도에 이번 주가 마감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벤트들이 주 후반에 좀 집중이 돼 있네요. 그 가운데서도 연준 의사록 공개가 그 일정이 좀 임박한 상황입니다. 현재 시간으로 24일이니까요.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? 예, 일단 11월 초에 있었던 연준은 그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그런 회의였죠. 11월, 12월 달 이때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저 회의록이 조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향후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물가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하고 같이 연준 인사들의 생각에 대한 구절들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 부분 보자 얘기를 해주셨고, 그리고 같은 날 PC 물가와 관련된 이 소비 지출, 개인 소비 지출 나오잖아요. 이 지표는 어느 정도 수준 예상되고 있나요? 예, 연준이 저 PC 물가 지표는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데 거의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9월 PC는 전년 비해서 0.3% 정도 상승했고요. 전년 동기 비해서 4.4%가 증가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9월 PC를 보고 10월 PC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요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. 자, 10월 우리 CPI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. 그게 6.2% 증가로 나왔습니다. 이게 9월 CPI가 5.4%에서 1.5% 정도 이 정도 상승한 15% 정도 상승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요. PC 물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요.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조금 덮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는 첫째도 금리고 둘째도 금리고 이 모든 것 지금 의사록을 봤던 이유, 개인 소비 지출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앞으로의 금리가 언제쯤 인상이 될지 그 시기를 타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힌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국엔 시장은 그런 힌트를 모아 나가는 과정인 듯 보입니다. 정치권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.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죠. 게다가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법안 통과, 지난주에도 사회복지 법안 통과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화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정치적인 변수들도 알려주시죠. 일단 오늘 새벽에 연준 의장 지명이 있었죠.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그 공화당 당원이다 보니까 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 공화당 당원이죠. 그래서 파월보다는 브레이너드를 선호했었는데요. 자, 지금 결국은 이 의장의 파월, 부의장의 브레이너드를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한다라면
상원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절충안 비슷하게 뭐 이렇게 좀 그 상원 통과를 염두에 둔 그런 인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일단 뭐 브레이너드가 됐을 경우에는 브레이너드는 제롬 파월 의장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시장에 제롬 파월 역시 마찬가지 시장을 망가지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요. 자, 사회복지법안 예산안이 지금 하원에 이어서 상원 통과 여부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 법안은 몇 달간의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하원을 통과했죠. 자, 뭐 민주당의 중도파 성향의 의원들 조맨친 의원하고 시네마 의원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법안이 상원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좀 불투명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자칫 이 법안을 미리 이렇게 표결에 붙여서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상당한 추진력이 떨어질 걸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는 이 성탄절 이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좀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아마 미국의 임시 예산안하고 부채 한도가 12월 3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누는 사이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미국 증시 오를 때 커플링이 안 됐는데,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아닌 금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지금 변수로 제시를 해주셨는데, 이 내용이 과연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? 이걸 계속해서 보고 신경을 써야 될까? 근본적인 물음이 좀 들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? 예, 일단 많은 변수들은 지금 뭐 25일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일정이죠. 그리고 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부분들 이 금리 관련해 갖고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했는데요.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뭐 저 골드만삭스라든가 ING 베어링 뭐 이런 쪽에서도 글로벌 IB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예측했던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이 11월 의사록에서 조금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국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좀 오래 길게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이 파월 의장이 잘하는 게 뭐 불리한 지표가 나오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이 시장을 달래는 그런 얘기들을 잘 하는 그런 특성도 있으니까요. 뭐 금리 관련해 갖고는 그렇게 크게 지금 당장 크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자, 뭐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죠. 자,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엄청나게 팔았었는데요. 지지난주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이 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이 선물 시장에서도 또 마찬가지 매수를 좀 강하게 했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9천억 이상 선물 시장에서 순 매수를 했는데요. 자, 여기서 미결제 약정도 같이 굉장히 크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뭐 이쪽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장 막판에 좀 많이 빠졌었죠.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우리 시장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제 매수할 때하고 사정은 좀 틀립니다. 어제 매수할 때는 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었는데요. 오늘의 경우에는 매도가 나오는데 미결제 약정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제 좀 과하게 많이 샀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지 이 시장의 기조 자체를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진 않고요. 자,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
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자,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버텨준다라면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이 빅피처에 출연을 했었는데요.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뭐 거의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즉 11월 달에는 우리나라 월봉상으로 아래 꼬리를 단 양선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왜냐하면 벌써 4개째, 월봉상 4개째 음선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그 전에 8개 양선이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한 좀 반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 양선, 음선이 5개 연속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걸 뒤집을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. 또 12월 초반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터질 수가 없는 일이죠. 뭐 안 터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뭐 변동성, 우려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뭐 이게 되느냐 마느냐 워낙 큰 일이니까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12월 초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월초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봉합을 시킬 겁니다. 그래서 월초 이후에는 변동성은 상당히 좀 안정되면서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2월 하순부터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굉장히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는 뭐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증시는 미국 사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변수들을 체크하면서 신경 쓰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오늘은 큰 그림 그려주세요. 일단 뭐 시장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이 뭐 어떤 정책 당국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기조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, 내년 초 정도까지는 크게 봐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빠질 때는 매수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12월 하반기 정도부터는 뭐 개별 종목 12월 그러니까 하반기 전까지는 대형주들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하반기부터는 중소형주 쪽에서 하신다라면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